안녕하세요. CN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가볼 만한 곳 아름다운 곳을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그 50군데 중에서 부산 광안대교 뭐 잘 알고 계시죠? 일명 다이아몬드 다리라고 불리우는 그거를 갖다가 오늘은 그 부산의 광안대교를 소개하면서 부산이야 뭐 원체들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혹시 좀 빠뜨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을 갖다가 한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아마도 안 가봤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보면 부산의 야경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 야경을 관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릴 만한 제가 조사한 바로에 좀 괜찮은 방법을 야경을 보는 방법이라 그래야 되나 야경을 보는 장소라 그래야 되나 이러한 것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우죠. 이 아래에 제가 이미지 한국관광공사 이미지를 딱 보게 되면 요것이 그 광안대교인데요. 광안대교인데 이 다이아몬드 이게 약 10만 개의 그 색깔이 보이는 불빛이 10만 개의 불빛이 보입니다. 각각의 색깔로. 그래서 정말로 아름답게 해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게 다이아몬드 대교죠. 다이아몬드 다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 그 CNN은 주소 이렇게 달아놨어요. Korea loves its stunning futuristic bridge. 미래적이고 아주 예술적인 이러한 것을 사랑한다. 그런 다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식은 또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을 또 주석을 달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우리가 부산하면 뭐 항구 도시고 다음에 이런 영화 축제가 열리는 영화 도시임과 더불어서 축제의 도시죠. 불꽃 축제도 열리고 각종 축제들이 참 많이 열립니다. 부산에서 축제의 도시라고 일명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안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미지 올려놓은 먹거리도 또한 빠지지 않죠. 저도 여러 번 먹어봤지만 가볍게 먹기 좋은 돼지국밥이라든가 여름에 돼지 밀면 또한 이 빠지지 않죠. 오뎅. 더더욱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만한 자갈치 또 국제시장 이런 데 가서 또 회, 이런 해산물들도 드시는 이런 먹거리 이런 거 충분한 볼거리도 가지고 있는 이 부산 툭하면 당일 여행 혹은 1박 2일 여행 이런 것도 참 갔다 오기 참 편한 곳 중에 하나인가. 특히 KTX라는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수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수도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는 상당히 좋은 곳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튼 이런 부산에 근데 보게 되면 이 CNN에서 이번에 37번째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 뭐 더 이상 언급할 게 없겠죠. 그래서 37번째 CNN에서 선정을 해놨구나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 부산을 또 하나는 이 부산 쪽에 혹시 이건 아마도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삼광사 연등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광사가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요거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이 부산 저도 참 많이 내려가 봤지만은 행사도 많이 해봤지만은 요거는 저도 못 봐서 제가 이번에 조사한 바로 요거를 CNN에서 선정을 해놨었기에 저도 기회가 되면 특히 이 봄에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에 한번 갔다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건 CNN이 이 부산 쪽을 3번이나 언급을 했다. 부산의 광안대교와 해운대 그 다음에 삼광사 연등 축제 참고해 보실 만하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 해운대 쪽에서 이 부산 그 수영구 해운대 쪽에서부터 쭉 해서 약 한 30분 정도면 도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장의 아홉산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장의 아홉산 숲. 이 기장의 아홉산 숲이 정말로 괜찮고 한번 부산에 내려갈 길이 있으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남평문시 제가 아래 써놨지만은 남평문시 사유지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400년 동안 전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픈되지 않았었어요. 오픈되지 않았다가 2016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더니 2016년에 오픈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가보신 분이 전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2004년에 아름다운 숲으로서 산림청에서도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이 드라마 이 대나무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대나무 하면 중록원 그 전라도 담양 있죠.
거기가 또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진짜 그 약간 인위적인 이런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꼭 추천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사람의 인적이 드물다 보니까 영화, 드라마가 아주 참 많이 찍혔던 곳이다. 그래서 군도, 대호, 협력, 카레 기억, 뭐 달의 여인,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촬영이 되었던 곳이 이 바로 부산 기장에 있는 아홉산 숲이다. 그러니까 수영구에서 이 해운대 쪽에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같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 들렸다 가시는데 여기는 좀 좋을 때가 제가 볼 때는 여름도 좋고 또한 여기 진델라 여기 가보시게 되면 진달래 군락도 있어요. 진달래 군락도 있고 아카시아 숲, 삼나무, 편백나무, 싱갈나무 이런 것들이 그 전나무 가로수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땐 언제든지 가도 좋지만 봄에 가면 좀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제가 들게 되는데 그래서 또 기회가 되시면은 봄에 가시게 되면 아까 나왔었던 그 삼광사 연등 축제와 더불어서 이 부산 기장의 아홉산 숲을 한번 들렸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까 봅니다. 여기서 이제 반나절 코스, 삼광사 한 2시간 정도 코스. 그거는 좀 밤에 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밤에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야경은 갖다가 보시면서 그 부산의 그 야경도 같이 보시면서 되면 1박 2일 코스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서는 뭐냐면은 초창기 CNA 추천의 이 부산에 강한데 이게 사실 야경이죠, 야경. 야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통 이게 좀 보시는 게 좀 야경인데 이 야경을 보러 가시려면 어디든지 가시거리라 그러죠. 시정이 좋아야 돼요. 시정이 좋아야 된다. 근데 시정으로 어떻게 되냐? 기상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기상청에 체크하면 바로 알려줘요. 최소한 시정거리는 20km 이상. 20km 이상이 돼야 이 야경이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그때는 정말 좋은 카메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올라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실 때 두 번째로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일몰 시간까지도 우리가 같이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km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소위 일몰 시간을 갖다가 일몰 시간 딱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일몰 시간 30분 전에는 그 자리에 도착해요. 일몰 되기 직전에 그 완전 붉게 물들어가는 그 다음에 일몰이 되고 나서 또 붉게 완전히 홍조 띄는 이런 모습이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1시간 정도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감상을 해요. 우리 보면 바로 해 떨어지면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떨어지고 나서 더 붉게 물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몰 후 최소한 2-30분 이상은 더 머무르셨다가 내려오시는 그 포인트에서 전망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경을 보시려면 시정거리 20km 체크하시고 일몰 시간을 체크해서 일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하고 일몰 후 30분까지는 그 자리를 지켜서 감상을 혼자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감상을 꼭 하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산 야경을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경을 이렇게 하는 거고 야경을 보는데 이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천마산 전망대가 있어요. 천마산 전망대. 이 천마산 전망대에서 보게 되면 이 바다와 부산 시내의 그 화려한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또 야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야경을 보시는 분 천마산 전망대로 올라갔다는 것인데 여긴 어떻게 가시냐? 부산을 가보신 분들은 감천마을 아실 겁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달동네 같은 동네인데 완전 예술 동네로 바꿔놨죠. 벽하며 거기에 조그만 아기자기한 이쁘고 예쁜 그 카페들서부터 쫙.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제가 코스를 잡는다라면 오후에 이제 도착을 부산에서부터 오후 한 3-4시서부터 감천을 한 2시간 돌아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몰 시간에 맞춰서 어디로 통해서 감천 곧 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인도로가 있어요. 감천 거기서 2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천마산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몰 시간 3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셔서 천마산 전망대에서 감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려오시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내려오시게 되면 그러고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삼광사 연등 축제 봄에 가신다면 삼광사 연등 축제도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기장 아홉산 숲으로 가시는 거죠. 어떤 이런 코스를 한번 더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건데 이게 부산의 야경을 보는 천마산 전망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 나는 걷는 거 싫다. 20분도 걷는 거 싫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이 차트가 거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라고 내비게이션 치고 있으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카페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이 다이아몬드로 일명 불리우는 부산을 갔다가 여기저기서 이 황령산 보성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카페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 코스는 이제 이 특징은 뭐냐면 차를 거의 정상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정상 이 봉수대에는 카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데이트하는 장소로서도 적절해 보이는 코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둘이서 올라가실 때도 여기서는 이제 그 황령산 봉수대 전망대는 전면이 사방 팔방 365도를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만 바다만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카페도 또 있다는 말씀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산에서 보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산에서 바라보는 또 야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장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는 좀 걷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게는 1시간, 짧게 많게는 1시간 30분 이상. 그래서 세명 그린 타워에 도착하셔서 세명 그린 타워 여기입니다. 여기 이름 세명 그린 타워에 도착해서 하시게 되면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시립 미술관역에 도착하시게 출발하시게 되면 1시간 30분 정도 준비된다. 여기는 걷는 게 많으니까 꼭 뭐가 필요하다? 손정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장산이 하이라이트냐? 자, CNN이 지금 이 좌측 상단에 보이는 CNN이 이미지를 찍어냈던 곳이 이거죠. 바로 제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이 장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부산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 다이아몬드 다리라고 불리는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가장 아름답게 부산의 야경을 나타내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산에서 바라본 야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경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거 좀 걸으셔도 좋겠다 그러면 장산에서 전망대 올라가서 보시는 게 좋고요. 난 걷는 것보다는 차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황령산 정상에서 전망대에서 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 결정해서 보시는 거면 참 괜찮겠죠. 그리고 또 아까 부산 기장에 있는 9산 숲을 한번 걸쳐 보시면서 봄에 가신다라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삼광산이죠. 삼광사 연등 축제도 같이 곁들여서 요번에 다시 한번 부산을 한번 내려가실 기회가 있다라면 요번엔 요 코스로 야경을 보시면서 9산 숲을 거니시는 이런 투어를 같이 포함을 해서 1박 2일 일정을 짜가 보신다라면 상당히 또 즐거운 추억을 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